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정말 좋은 문제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여기에서 제가 언급한 것들은 꼭 기억하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단순히 문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것들을 도대체 왜 토익에서 그렇죠? 그렇게 다루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무 목적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치게 돼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당위성이 생기고 할 마음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도 잘 읽고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갈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문제를 아직 안 풀어본 분들은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 해설 강의를 쭉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풀었다 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 매 회차마다 나오는 콜로케이션 문제죠. 자, 전 세계 모든 언어는 서로 어울리는 짝꿍이 있다. 그건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렇다. 그래서 매 회차 시험에서 서로 어울리는 것을 묻는 이 콜로케이션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주어진 보기는 전부 다 뭐죠? 동사네요. 자, 근데 빈칸 뒤를 보니까 명사. 자, 보통 우리 명사는요, 동사 뒤에 올 경우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빈칸 뒤에 지금 각각의 보기가 한 개의 단어들인데 여기 들어가서 뒤에 있는 명사랑 결합을 해야 돼요. 자, 그때 그러면 어떤 녀석이 잘 어울릴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문제겠죠. 물론 우리 학생들이 제가 늘 강조하듯이 평상시에 영영사전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도 딱 보자마자 선생님 정답은 C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름 이 문제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게 함정일까요? 그 빈칸 앞쪽 보시면요, seasoned pharmacist란 말이 나오고요. 그 뒤쪽 보시면 뭐 patient, 환자, 그다음에 medication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A가 혹시 답이 아닐까? 보통 우리가 care 하면 뭔가를 돌보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뭔가 그것이 쓱 보니까 문맥에서 혹시 케어를 요구하는 건 아닐까라는 약간의 의심.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요, 이 빈칸에 케어를 넣는다 하면요, 케어 이 자체로는 쉽지 않아요.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care for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care for. 자, care for 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take care of, 처리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빈칸 뒤에 있는 처방전을 처리한다, 뭐 그럴듯하죠. 하지만 케어 단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A는 의도된 함정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빈칸에 fit이 들어가서 뒤에 있는 prescription과 같이 어울리는 타동사 바로 C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말을 바꾸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뭐 처방전을 어떻게 하다? 만들어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정리해 볼까요? 처방전을 만들어준다는 게 뭐 처방전을 쓴다 이런 얘기겠죠.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make up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fill 대신 뭘 쓸 수 있다? make up. 같은 얘기입니다. 자, 케어 같은 경우 우리가 돌보다 이렇게 한국말로 암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토익 시험에는 care for 해가지고요, 이렇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패턴으로 많이 나와요. look after라는 단어도 같이 똑같은 맥락에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take care o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arn 같은 경우는요, 기본 의미가 뭘까요? 돈을 벌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earn money 하면 돈 벌다 해서 가장 아마 쉽게 많이 보셨을 거고요. 자, 요새 시험에는요, earn a reputation,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명성이나 평판을 얻다라는 개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겨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 어때요? 자, D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이 리프트, 뭔가를 들어 올리다, 물리적인 개념인데요. 그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 규제 같은 것을 들어 올리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폐지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때 리프트 대신은요, remove라는 단어 써도 되는데요. 자, remove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리프트를 이용해서 restriction과 결합해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 따위를 들어 올리다, 즉 규제를 철폐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선 해당사항 없었죠? 자, 우리 학생들 제가 지금 정답만 딱 선택하고 넘어가지 않죠. 왜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정답은 fit이지만
다른 녀석들도 다른 문제에서 전부 다 출제가 된 적이 있는 필수 기출 어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제시하는 이 문제는요, 단순히 빈칸만 달랑치고 넘어가면 우리 학생분들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챙겨갈 수 있는 것은 다 챙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문제 하나 풀고 내가 그 문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빈칸 뒤에 위치했던 prescriptions와 어울리는 타동사 feel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거기 표시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이렇게 좀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근거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make up a prescription이라고 나오죠? 또한 fill a prescription 이렇게 나오죠. 자, 미국 영어다 이렇게 나오죠. 아메리칸 잉글리시는요, 북미 영어를 말하는 거고요. 북미 하면 우리가 뭐가 있죠? 미국하고 캐나다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은 표현. 여기 보시면 롱맨인데요. 롱맨 콜로케이션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딱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ETS가 자기 멋대로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있는 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어휘를 공부할 때 사전을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ETS가 단어 하나에 우리말 뜻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주어진 건 최소한 문장이죠. 그래서 빈칸 중심으로 그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토익 시험은 누가 풀어도 정답이 존재하는 시험이죠. 똑같은 정답이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모든 기준점은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지금 이건 롱맨에서 prescription이라는 단어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양한 콜로케이션 쓰임새가 보여지고 있죠. 자, 계속해서 아직은 우리 101번에 있습니다. 추가 포인트 여기 제가 조금 정리했죠? 네. 지금 여기는 ed가 붙었지만 이거 자체로 사전에 올라가 있죠? 똑같은 말은 뭐가 있죠? 똑같은 ed 형태의 experienced가 있죠? 자, 둘 다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ensure 보시면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데 접속사가 안 보이죠? ensure that 할 때 이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생략한 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that이 생략된 형태로요. 그 다음에 in a timely manner. 자, 이때 매너는요, 패션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제일 쉬운 표현은 뭐가 있냐면 way라는 표현이 있죠. way. 방법, 방식. 그래서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엑스트라 포인트에서 정리했지만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사전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더 기억에 남겠죠? 지금 우리 학생들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학생들도 야, 조성대도 찾아보는데 나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ED 형태인데 사전에 딱 있잖아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ED 형태. 그래서 이제 언제 쓴다? 거기 보시면요. used to describe someone who has a lot of experience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 같은 것을 꾸밀 때도 자주 쓰여지겠죠. 그래서 경험 많은 노련한 뮤지션 이렇게 되는 거죠. 초자가 아닌 거죠. ensure 다음에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사전을 찾았을 때 이렇게 괄호가 돼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병원은 애쓰고 있다. 대디아를 확실히 하고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환자일 거고요. 환자가 신속하게 보아진다는 것은 진료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애쓰고 있다. 되게 중요한 요소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make certain that이 있고요. make sure that이 있습니다. 그때도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죠?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make certain that,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그 다음에 ensure that. 이때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트 7 지문에서요. 파트 7 지문에서 ensure that이 포함된 문장을 발견하시면 그 문장은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확실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은 in a timely fashion. 요건 옥스퍼드에서 제가 manner라는 단어를 찾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in a professional and timely manner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건 뭐냐면 way라는 단어죠. 그대로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요, way는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오고 manner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면 제가 좀 전에 manner하고 fashion이 동의어라고 했죠. 실제로 파트 7에서 manner하고 fashion이 동의어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욕심내시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번엔 제가 패션을 똑같은 옥스포드에서 찾았는데요. 여기도 어때요? 그대로 있죠? 네, inner timely fashion 이렇게요. 지금 공통사항이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ETS가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사전을 보시면요. 전부 다 이게 영어잖아요. 영어를 계속해서 이 좋은 표현들을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쉬워져요. 사실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죠.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예문을 많이 보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학생분들이 가장 쉽게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처음에 영영사전을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영영사전 보는 것 자체가 귀찮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조금만 견뎌내시면요. 실력 향상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를 믿고 꼭 사전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다음은 102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전치사 문제네요. 전치사 문제. 아직 풀지 못한 분들 화면 멈추고 잠깐 풀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빈칸이 문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B는 지울 것 같아요. 왜냐면 except는 전치사 할 때 그 뒤에 곧바로 명사가 오잖아요. 이때는 문장 맨 앞에서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 본 적 있는데요. 혹시 만약에 본 적이 있다면 except for라는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except 단독으로는 문장 맨 앞에서 명사가 뒤에 있을 때 쓸 수가 없습니다. 탈락이에요. 그리고 among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오죠? 셋 이상을 뜻하는 복수 형태 명사가 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implementation에서 이 뒤에 s 같은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얘도 탈락이죠. 그럼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잘 보세요. 여기 주어나고요. 동사 있고요.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이죠. 그럼 앞쪽에 있는 바로 이 명사는 전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뒤에 위치한 문장 자체가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사를 뭘로 만들어야 되죠? 주어 목적어 보호를 못하니까 명사가 갖고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일단 A하고 B가 답이 아닌 상태에서 C하고 D가 남았는데요. 둘 중에 전치사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바로 since밖에 없죠. 대는 부사죠. 부사. 기본적으로 대는 부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칸에 then을 넣어서 빈칸 뒤에 있는 the implementation이라는 이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 즉 전체 문장에서 수식어 역할을 하는 전치사 구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C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 해석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빈칸 이하를 한 이후로 우리는 매출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를 목격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since가 전치사일 때 뭐뭐 이후로, 그렇죠? 즉 과거 시점에서 발생한 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현재 완료 언제 쓰죠?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이어질 때. 그래서 since가 전치사일 때 현재 완료 시에 아주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법을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쉽게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살펴볼까 우리 학생들? 자, since가 전치사일 때 뭐뭐 이후로. 자, 그래서 빈칸 뒤에 있는 명상 결합해서 그 명사를 전치사구, 즉 전체 문장에서는 수식어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만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완벽한 구조의 문장과 같이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슬쩍 볼까 우리 since가 전치사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since가 전치사일 때 옥스퍼드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용된다. 무엇과 함께? 현재 완료 혹은 과거 완료 시제와 함께. 근데 이제 시험에는 주로 현재 완료 시제와 어울려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She has been 현재 완료죠.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We have lived 현재 완료죠.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haven't eaten 현재 완료죠. since 다음에 breakfast. 자, 이 명사가 의미하는 것은 역시 뭐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과거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침 식사 이후로, 자, 이미 아침 식사는 먹은 상태죠. 아침 식사 이후로 나는 먹은 게 없다. 즉 아침 식사 먹고 난 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먹은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since 다음에 이렇게 뭐가 올 수도 있죠. 전치사 뒤는 동명사. 앞에는 he has been 현재 완료 맞죠?
와, 무려 예문 4개가 뭐예요? 현재 완료. 근데 그 5번째 거 있죠? 자, 이것만 뭐냐면요. 헤드. 그 마지막 것만 헤드 PP죠. 헤드 PP. 자, since가 전치사로서 문장 앞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since party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녀는 그와 딱 한 번밖에 얘기를 해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 완료하고도 어울립니다. 근데 지금 사전 예문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현재 완료랑 어울리는 예문이 훨씬 많죠. 그래서 시험에도요. 현재 완료랑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법을 알아야지 문제 풀 때 그만큼 우리가 편한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봤던 좀 전에 그 문제에서 힌트는 바로 뭐였어요? 문장에 쓰여진 현재 완료 시제가 힌트였죠. 그 영어 어법상의 힌트를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잖아. 단순히 한국말로 해석해서 풀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죠. 참고로 since는 좀 전에 우리가 풀 때는 전치사였지만 since는 접속사로도 출제가 되고요. 부사로도 출제가 됩니다. since는요. 접속사일 때 부사일 때 똑같이 현재 완료 시하고 어울리는데요. 자, 그것과 관계없이 since가 접속사일 때 인과관계, 즉 뭐뭐 때문에 라고 번역될 때가 있어요. 인과관계 나타낼 때 그때는 모든 시제랑 다 어울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since가 뭐뭐 이유로 라고 할 때는요. since가 접속사건 전치사건 부사건 현재 완료 시하고 어울려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이 기본 패턴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까 except 문장 맨 앞에 못 온다고 말씀드렸죠. 단독으로. 요건 이제 롱매에서 제가 except한 단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except you hear 이렇게 나와 있죠. you hear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시면 제가 한 얘기 써 있어요. except는 이용됩니다. when saying that a statement does not include a particular person or thing.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문장 맨 앞을 말하는 거죠. You must use except for.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 except가 문장 맨 앞에 온 거 봤어요. 자, 그때 아마 except for를 보셨을 거예요. Not just except before a noun. 명사 앞에는 except 단독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문장 맨 앞에 except for가 등장했죠? 근데 어때요? except 단독은 아니잖아요. except 단독으로 문장 맨 앞에 오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 맨 앞에 쓸 때는 except for는 가능하지만 except 단독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좀 전에 문제 풀 때 빈칸 뒤에 곧바로 명사 있었잖아요. 그 앞에다가 except만 단독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석하니까 이상하다. 한국말로 해석하니까 이상해서 except는 안 된다. 이렇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 어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우는 게 올바르게 우리가 학습을 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추가 포인트로 increase, in이 있었죠. increase는 동사고 명사일 때 형태가 똑같은데 좀 전에 문제에서는 명사였는데요. 영어 명사도 각각 결합하는 전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제에 분명히 뭐가 있었죠? significant, increase, in이 있었죠. 그래서 increase는 이렇게 전치사 in하고 짝꿍이고요. 그 앞에 있던 significant하고도 짝꿍입니다. 자, 이런 식의 콜로케이션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았을 때 이렇게 뭔가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가볍게 보면 안 되고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선생님, 전부 다 옮겨 적고 암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눈여겨볼수록 기억에 오래 남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믿으시면 돼요. 절대로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여겨보고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고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소리내서 읽는 거 있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리내서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익히는 거고요. 그 소리를 다시 여러분들 귀로 들으니까 귀로 익히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익히고 소리내서 입으로 익히고 다시 그걸 듣고 귀로 익히고 정말 기억을 오래 하고 싶다 하면요. 여러분들이 연필 잡고 몇 번 써보시면요. 인간의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또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감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물론 좀 귀찮긴 하겠지만. 그 위에 뭐 substantial increase in, dramatic increase in 이런 것들도 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한꺼번에 다 머릿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게요. 자, 다음은 103번 문제. 자, 요 문제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접속사하고 전치사가 뒤섞여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접속사와 전치사가 뒤섞인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결국 그 두 개의 기능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문장을 보시면요. 동사나 동사 두 개가 있네요.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일단 접속사가 아닌 건 지우셔야 되겠네요. 이렇게요. A하고 C가 접속사죠? 자, 이때 중요한 거. 둘 다 접속사이고요. 둘 다 부사절 접속사 될 수 있는데요. 이 whether의 경우는요. 부사절과 명사절이 가능해요. 근데 whether가 명사절일 때는요. 이 5월이란 녀석과 함께 써도 되고 아니면 whether만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whether가 부사절일 때는요. 반드시 5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 빈칸에 들어간 whether가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냐? 그 뒤에 문장 구조를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여기 콤마 뒤를 보시면요. Our dedicated team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ed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는 독립된 형용사예요. Our dedicated team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뒤에는 형용사 보호까지 완벽하죠. 그 다음에 available to 부정사. 형용사 available은요. 이렇게 to 부정사랑 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완벽한 구조죠. 그렇다면 빈칸부터 assistance까지는요.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즉 수식어 역할이죠. 그렇다면 이 빈칸에 whether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부사절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whether가 명사절일 때는요. 명사절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전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죠.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근데 이미 our dedicated team부터 support까지가 완벽한 구조의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부터 assistance까지는 절대로 명사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whether가 여기 들어가면 부사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whether가 부사절일 때는 반드시 뭐랑 같이 써야 된다? 5월과 같이 써야 된다. 근데 빈칸이야 어딜 봐도 5월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whether는 탈락이에요. 결국 정답 뭘로 간다? 정답은 A가 되는 거죠. whenever. 부사절 접속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문장에 동사 2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접속사 필요했다. 접속사 아닌 걸 지웠어요. 접속사 2개가 있었으나 whether의 경우 부사절로 쓸 때는 5월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분명히 부사절인데 5월이 없었기 때문에 whether는 탈락이다. 결국 정답은 A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과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어의 어법에 근거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를 읽고 영어 그 자체를 이해한다면 한국말로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험장에서 시간을 아끼게 되고 우리말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오락가락하다가 오답을 고른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전치사. 뭐 beside는 부사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동사가 2개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B하고 D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2개가 있었으나 whether는 부사절일 때 5월과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whether는 탈락이다. 결국 정답 뭐다? 정답은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henever 하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 자체가 부사 혹은 접속사 이렇게 나오죠. 자,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문장의 동사 2개를 연결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요. 1번과 2번 이 2가지 뜻이 다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Every time that a particular thing happen.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매번 이런 뜻이죠. 매번. 잠깐 볼게요. Ray always blames me. Ray는 항상 나를 비난한다. 즉 내 탓을 한다는 얘기죠. Whenever, 매번 anything goes wrong. 뭔가 잘못됐을 때마다. 너는 왜 잘못됐을 때마다 매번 내 탓을 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At any time. 자, whenever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절 뒤에 와도 되고요. 아니면 주절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두 번째인데요. At any time. 약간 달라요. 보세요. Come and visit me 나오죠. 자, 나를 그냥 방문하러 오란 얘기예요. Whenever you want to. 네가 원할 때. 근데 그때가 언젠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at any time. 네가 원할 때 언젠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때가 있으면 나한테 방문하러 와.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아하.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whenever possible, 관용적인 표현이죠. 아마 우리 학생들 이거 말고 if possible 이라는 표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if possible.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whenever가 부사절 접속사 쓰이는 거 우리 봤습니다.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 WH 단어는 평소문에 들어가면 뭐다? 기본 기능이 접속사다. 자, 요거는 이제 weather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잠깐만 살펴볼게요. 보통 우리가 사전에서 weather를 찾으면 딱히 weather가 부사절로 쓸 때는 반드시 5월과 같이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전을 보시면요. 보통 weather 1번 하면요. 첫 번째 항목은 weather가 명사절 때 그때 거기 속한 예문을 보시면요. 5월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명사절 때 그때는 5월이 옵션이거든요. 근데 2번 항목이 보통 사전에서 weather가 부사절로 쓰일 때인데 모든 사전에서 weather가 부사절 때 예문을 보시면요. 반드시 거기 5월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사전에서 weather가 부사절 때 반드시 5월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기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건 옛날에 뉴욕 타임스 있죠? 뉴욕 타임스. 거기에 나왔던 기사예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선생님 뭐 10년 전 거면 옛날 거니까 지금은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의 어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보세요? 자, 뉴욕 타임스에서 나온 건데요. weather 나오죠? Often or not is redundant after weather. 자, redundant라는 것은요. 군더더기. 즉 반드시 필수로 써야 되는 표현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뭐 지울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But not always. 이게 나오죠? The phrase may ordinarily be omitted in these cases. 해서 아래쪽에 사례가 나와요. 잘 보세요. When the weather close. weather절이죠. 자, weather절이 언제일 때? 동사의 목적어일 때. 그럼 동사의 목적어니까 여기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죠. 명사절. 그럼 명사절 때 뒤를 보시면요. 여기 5월 없죠. 5월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은 명사절일 때는 weather가 명사절일 때는 옵션이에요. 다음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라고 제가 명시할게요. 이 첫 번째 경우가 바로 동사의 목적어, 즉 타동사의 목적어죠. 명사절일 때. 그다음 보세요. When the clause is the object of a preposition. 이번엔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 여기도 보시면 전치사 온 다음에 weather가 나오는데요. 그 뒤에 5월 없죠. 그 뒤에 5월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 weather가 명사절일 때는요. 한 단어짜리 명사처럼 타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될 수 있겠죠. 자, 그때 5월은 옵션인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 When the clause i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문장의 주어일 때. 지금 보시면요. 여기 예문 나와요. 조금 글씨가 작죠? When the car will be ready. 거기까지 끊고 depends on the mechanic 이렇게 나오죠. 지금 depend라는 동사 앞에 whether the car will be ready가 뭐예요? 걔가 명사절 주어죠. 주어 역할을 하는 절은 뭐예요? 당연히 명사절이죠. 왜냐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명사니까. 자, 이 문장에도 뭐가 없어요? 5월이 없죠. 지금 1번, 2번, 3번 항목 보시면요. 5월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 전부 다 무슨 절?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 때 5월은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마지막 네 번째 항목 보세요. 하지만 이라고 나오죠. When a weather clause modifies a verb라고 나오죠. 자, 우리 학생들 weather절이 뭘 수식한대요? 동사를 수식한대요. 동사 수식하는 품사가 뭐죠? 바로 부사. 그래서 우리가 부사를 뭐라고 해요? adverb라고 하잖아요. 근데 weather가 부사로서 역할을 할 때는 바로 weather가 부사절 접속사로 쓰여질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때는 5월 not is needed라고 나오죠. 5월 not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월 not is needed, 즉 5월 not is necessary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요. They will play tomorrow. 완벽한 문장이에요. Whether or not it rains요. 비가 오든 안 오건 그들은 내일 경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그 앞쪽에 they will play tomorrow가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whether 이하는 뭐죠? 전체 문장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바로 부사절이 되는 거죠. 부사절.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whether가 부사절로 쓰일 때는요. 이 or이 필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의 경우는 뭐였다? 1, 2, 3번의 경우는 명사절일 때, 그리고 요 네 번째 것이 바로 뭐였다? whether가 부사절일 때,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or not. 그렇죠? 이 or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or이라는 것이 부사절로 쓸 때는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보게 됐죠. 사전에 명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든 예문 whether가 부사절일 때 or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토익 시험에도 그것이 반영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봐요. whether가 부사절이건 명사절이건 문장을 보고 그 문장 안에서 문장 구조를 통해서 만약에 whether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라면 당연히 명사절로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whether가 포함된 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는데 나머지가 여전히 완벽해? 아, 그럼 whether 이하는 전체 문장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에 해당되는 수식어, 즉 부사절이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자꾸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제 강의 듣고 나서 각각의 사전에서 whether를 검색해서 예문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지. 103번 추가 포인트 잠깐만 볼까요? 우리 학생들 추가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eed 다음에 assistance 보이시죠? 선생님 이때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불가산 명사인가요? 네, 맞아요. 이것도 콜로케이션으로 꼭 같이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dedicated 하면요 헌신적인 라고 나오는데요. 독립된 형용사예요. ed 형태지만. 그리고 available은요 이렇게 투부정상 결합하는 형용사. 우리 영어 형용사 중에서 또 투부정상 결합하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available은요 전치사 to하고도 결합하고요, for하고도 결합하고요, in하고도 결합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가급적이면 사전을 찾아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일단 보세요. need assistance 보이시죠? 자, 이거는 제가 assistance란 단어를 찾은 거예요. 롱맨에서. 그랬더니 collocation 이렇게 나오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확실히 못하겠어요. 혹시라도 롱맨 측에서 뭔가 저작권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일단은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죠? 요거 기출입니다.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제 if side effects are severe,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심각하면 의료적 조언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죠. 불가산 명사로 쓰이는 거 잘 보셨죠? 다음에 dedicated. ed 형태인데 사전에 따로 있죠. 영어의 모든 ed 형태 단어가요 사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의어는 뭐예요? committed. 이것도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 있죠. 뜻은 보니까 어때요? working hard at something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to you.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꾸밀 때도 쓰죠. A dedicated teacher 이렇게요. 네. 전치사 to랑 결합해서 쓰이는 것도 있고요. 이 to가 전치사이다 보니까 뒤는 곧바로 명사가 올 때도 있고 동명사 올 때도 있고요. 쓰임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이유는 뭐예요? 객관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괜히 문제 풀 때 ed 붙었다고 해서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돼요. 물론 이 녀석은요 dedicate한 동사에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일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독립된 형용사로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고 독립된 쓰임새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available 투부정사. 요건 이제 available에서 찾았는데요. 옥스퍼드에서 두 번째예요. free to see or talk to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보거나 만나거나 얘기할 수 있는 뭐 자유로운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보니까 여기서 available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they will be available to help every day next week요. 그들이 다음 주 매일매일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available for도 나오는데요. 이때는 뒤에 something이 오고요. The director was not available. 시간이 없었다. 뭐 할 시간이죠? comment. 그러니까 한마디 할 시간 없었다. 코멘트 남길 시간 없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vailable 하면 단순히 뭐 이용 가능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쓰임새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좀 전에 우리가 available이 답의 문제를 푼 것은 아니었지만 available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쯤은 제대로 점검을 하는 게 좋겠죠. 그냥 무심코 내가 그거 한국말 뜻이 뭔지 안다고 해서 나 알아 하고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우리 학생들이 독한 마음으로 꼼꼼하게 하시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는 반드시 사전에서 쓰임새 정확히 보고 쓰임새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거, 습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 문제 어휘도 다 정리를 해본 거예요. 뭔가 오늘 되게 다른 게 많죠? 빈칸만 딱 채우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거기는 모든 중요한 포인트를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다는 신념만 가지고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이미 능력이 있거든요. 쉽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외국어니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능력이라면, 우리 학생들의 의지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